네,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몇 번 아동복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 캐릭터를 사용해서 성인 브랜드 아니면 캐주얼 브랜드 10대 또는 20대 30대를 공략할 때는 과연 어떤 브랜드를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좋을까, 시장적으로 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에서 캐릭터의 성인 브랜드가 별로 없죠. 굳이 들자면 폴 프랭크나 해치온 정도. 해치온은 모자 중심, 가방 중심이니까. 근데 그렇게 개성이 강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이래서 유행에 민감하고 굉장히 트렌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거를 전반적인 어떤 규모를 갖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저항이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들죠. 내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난 그거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도 전체 5천만 명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고, 그걸 바라보고 어떤 상품화, 머천다이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베르사체, 샤넬, 구찌, 루이비통, 앙드레김과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모티브를 받으셔서 캐릭터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국내 캐릭터 중에서 제가 반지의 비밀 일기인가요? 거기 이제 만화로 시작되었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애니메이션은 나름 인기를 얻고 있고, 예. 근데 그런 캐릭터가 오히려 10대 20대에게 호응을 얻기가, 그 다음에 상품화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디자인 소스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그거를 샤넬처럼, 루이비통처럼, 닥스는 명품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구찌나 베르사체, 앙드레김과 같은 그런 디자인의 어떤 변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디자인 소프트가 많다 보니까 굳이 거기에 캐릭터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캐릭터의 어떤 정체성이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2000년대 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쌈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딸기가 좋아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헬로키티를 하고 있을 때 쌈지라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개성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화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더 놀랐던 것은, 헬로키티를 갖고 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키티라는 거는 유아동, 여성으로까지 그 당시에 접근이 안 됐어요, 국내에서. 물론 일부 로데오나 압구정, 그다음에 아셈 매장에서는 10대 20대 젊은 소비층이 많았지만, 전통적인 백화점, 이런 할인점, 이런 제도권의 유통시장에서는 매장이 입점되는 공간이 보통 대부분 유아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쌈지는 1층에서 영업을 했었어요. 1층에서 영업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을 견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층에서 보통 향수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시계,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요, 화장품, 이런 굉장히 오피스 레이드나 이런 패션 잡화에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카테고리죠.
쌈지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소비자들이 그 쌈지를 그만큼 애용을 하셨고 그만큼 매출을 또 따라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쌈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회사 어떤 경영 때문에 지금은 그 딸기가 좋아가 지금처럼 뭐 매장을 잃지 않죠. 그건 뭐 헬로키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캐릭터 시장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오르면서 모바일 상품들, 모바일 캐릭터 상품 이런 것들에 위한 어떤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급변화, 뭐 싸이월드라든지 도토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바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한 뭐 변화의 문제인지 지금도 그 딸기가 좋아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캐릭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디자인의 모티브와 변화되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이걸 다시 10대처럼 한다면은 지금의 소비자들은 저희 때 제가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했던 시대에 10대 소비자의 트렌드하고 정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약정이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많은 부분의 용돈이나 자신의 어떤 그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캐릭터 상품이란 것들이 그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명품 아니면 캐릭터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됐던 생태계였고 지금은 이런 캐릭터로 갖고 만약 가신다면은 준명품 수준의 디자인, 그렇다고 제가 가격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선에서 디자인이 우수하고 그 제품의 어떤 신뢰가 우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한다면 소량 납품적으로 가더라도 뭐 크라우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요, 그 온라인에서 어떤 카테고리 형성해서 일정 수 이상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한 편 만들 때 뭐 평당 제작비가 뭐 3천에서 5천 정도 그 정도 비용에서 초기 투자하셔서 상품화를 하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뭐 캐릭터 상품 갖고 전시회 나가실 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먼저 좀 물어보시면 제가 반대를 극구 말려고 싶었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MOQ에 밀려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봤을 때 크게 임팩트 있게 어필이 안 되고 또 단품이고 저 정도 비용이면은 최소한 모자에서 티셔츠에서 가방까지는 국내 생산을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하고 뭔가 메리트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판매나 상품을 했던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구나. 저도 경험이 없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했겠죠. 근데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십사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 내 캐릭터로 샤넬처럼 베르사체처럼 그리고 뭐 구찌나 루이비통, 그다음에 뭐 저는 모르겠어요, 명품 브랜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그 외에도 프라다도 있구나, 뭐 그런 많은 그 명품 브랜드로 내 캐릭터를 디자인, 상품화, 머천다이징 했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지,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상품 경쟁력, 그냥 어린이용 아닌 그 어떤 거 전시회 나갔을 때 뭐 캐릭터페어 같은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 나갔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상품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더라도 거기에 유아동 거 걸어 놓으면요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완구 회사가 아닌 이상은 내 자체의 어떤 소비층을 낮추는 것밖에 안 되죠. 오히려 10대 20대 확대된 상태에서 구색으로 이렇게 어린이용까지 우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메인은 그런 어떤 상품 쪽에서는 오히려 10대 20대 타겟층을 가진 상품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씨 애니메이션이 초등학생이 보는 건데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되물어요. 그럼 초등학교 상품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준비를 하신다면은 초등학교용으로 가시게 하면요 초등학교 밑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고요. 그들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걸 구매해 주려면 엄마들이 와서 봐야 되거나 아빠들이 와서 구매해 줘야 되는데 아빠들이 캐릭터페어 와서 입히려고 그런 거 구매하는 경우 극히 드물고요. 온라인에서도 본인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어필을 해야지 우리 아이한테 이걸 입히면 어떨까?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동으로 가면 결국 그 디자인이 굉장히 아동틱스럽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현장에 그거 한번 여러분 자녀나 조카들을 정말 알록달록한 캐릭터 옷을 입고 나오면요 미취학 아동 한 3, 4대까지는 되게 귀여워요. 뭐 벌 모양의 수영복을 입히면 완전히 엉덩이가 풍퍼지만 기저귀 찼으니까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초등학교만 넘어가도 속된 말로 쪽팔려서 안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오히려 너무 또 캐릭터를 고급화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샤넬, 구찌, 뭐 앙드레김 스타일로 많이 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정확히 명확히 할 때 그건 애니메이션과 별개로 상품 자체의 디자인력을 승부하시라는 거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례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아이템들 그리고 헬로키티의 비비틱스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해치원을 한번 보시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해치원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내가 원하는 시장보다 작아질 수 있다. 예.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 약간 한 단계 낮은 MLB 정도의 그 브랜드 포지션을 잡는다면은 오히려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10대를 위한 캐릭터 상품 특히 패션 쪽을 준비하신다면은 꼭 베르사치, 프라다,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도 괜찮고요. 아웃도어의 네파, 젊은층,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보기 좀 쉽지 않은데 EXR, 그리고 루이비통, 샤넬 이런 브랜드들의 그 디자인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내 캐릭터로 적용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하고, 끝으로 혹시 그 전통 문양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계셨었어요. 근데 전통 문양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통 문양의 패션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에서 그거를 아직은 소화해내지 못하죠. 개량복이 많이 나왔다 해도 우리가 입지 않는 것처럼 그 전통 문양이 주는 가치하고는 분명히 높고 한글 글자 갖고 디자인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대중성 있게 가지 않으면 그거는 특수계층을 위한 그냥 상품 밖에 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범용적인 어떤 그 사업화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이 따를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해외 시장에 라인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전통이나 이런 쪽은
그들에게 새롭게 동양적인 어떤 이미지나 600m 앞 가전 로 IC에서 연출하는 데는 오히려 좀 방향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록으로 유명 가수들, 아이돌 인물을 캐릭터에서 상품화하는 거는 약 300m 앞 이런 가전 옷을 만들면 IC에서 어떻겠냐. 동이천 방면 오른쪽 그거는 그 방향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게 OEM을 받아서 생산하시거나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뭐라 그러나요? 팬카페, 동호회, 예, 이런 데서 줌을 받아서 진행하신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쪽 시장이 분명 크고 있긴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오랜 투자와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똑같은 투입 대비 그래도 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유통시장도 기본적인 베이직한 곳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전략을 잡고 하셔야 그만큼 지치지 않고, 회사에서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결국 다 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어떤 자금의 문제,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 그리고 결국 그 시행착오가 여러분한테는 노하우가 되고 노하우가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은 기회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잠시 후 꼭 우회전입니다. 하시고, 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메일 주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고 불러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해줄 생각은 없고요, 그렇다고 비싸게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한번 한국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성공 사례가 정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예전에 컬리스와 같은 국내 브랜드 캐릭터로서 어떤 유통과 캐릭터 기업이 직접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장이 장기적으로 구축이 제대로 되고 하면은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진행하실 때, 또 해외의 어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라이센싱을 진행할 때 그 토양이 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준비했다라면은 차근차근히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안 돼 있었다, 앞으로 5년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지금 시간은 3년 후에 어떤 결과는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은 3년 후에도 1년 후에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추후에 뭐 오프라인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시간도 좀 준비 중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